안녕하세요. 오늘 정례 브리핑 진행을 맡은 언론 홍보팀장 이광호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진행 순서는 관련 부서 사업 및 행사에 관한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경제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경제환경국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그리고 산림공업과 등 6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우 경제환경국장이 지금 정례 브리핑 자료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의회 시정 질문에 배석했습니다. 불리한 사유로 브리핑은 정진철 기업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입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우리 이광호 팀장이 다 해서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 경제환경국장이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오늘 시정 질문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후에 정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산림공업과 등 6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 해외 지사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지사를 설치할 여러 경우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토라 해외무역관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10개의 기업을 지원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수탁 기관은 세계 84개국 129개 해외 무역관을 보유하고 있는 코트라 경기북부 지원사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5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LA, 나이지리아, 터키, 이스탄불, 베트남, 호치민, 체코, 프라하 등 다양한 해외 지사 무역관에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인척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증사업 신청하여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30만 원, 임차비의 80% 보증해서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6개 기업 10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6월에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진행해 2개 기업 2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 덱스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포천시가 협업하여 2024년 12월 포천 비즈니스센터 3층에 포천 덱스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포천 덱스터는 전국에서 15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전해 국기로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덱스터는 해외 수출 제품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는 해외 수출 전문 판매 플랫폼인 아이코리아의 업무
바이오들을 보고 기업에 직접 문의할 수 있어 해외 진출이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현재 48개 기업이 이용 중에 있고 바이코리아에 438개의 상품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포천 중소기업 무수제품 구매 상담회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1일 날 개최가 되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산업유통,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바이오와의 상담 매칭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과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행사입니다. 2025년은 참가기업 43개사, 바이오 30개사, 기업별 컨설팅 부스 6개사이고 총 200건의 상담 매칭이 지원되며 기업 전시 부스 및 역량 강화 세미나가 부대 행사로 지원됩니다. 구매 상담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과 장점을 홍보하고 신규 판로 개척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 처음에 시행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참가사는 37개였고 바이오가 30개사였고 컨설팅 5개사, 상담 매칭 187건으로 상담 추정액은 112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상관 사항입니다. 2025년 포천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2025년 포천시 일자리 박람회는 11월 중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이며 포천시 우수기업 30여 개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포천 시민이 참가 대상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현장 면접 및 채용,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알선, 이력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박람회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기업 총 30개사, 참가자 379명, 면접자 205명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일자리 유건진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홍보 및 구인 기업 모집 등을 통해 박람회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례 보증을 통해 실행된 입금자금에 대하여 4.5에서 5.5%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계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장에서 배달, 택배 실적 이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특례 보증으로 112개 업체에 70여 8천만 원을 유효 지원으로 141개 업체에 3,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천산업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사업비 4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포천산업 상품권 20% 특별 할인을 추진 중입니다. 카드형의 경우 인센티브 10%에 캐시백 10% 할인 중이며 지유형의 경우 15% 할인을 추진 중입니다. 카드형의 경우 각각 4만 원 인센티브 및 캐시백 지원 중이며 지류형의 경우 최대 3만 원 지류 할인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발행, 판매, 사용 현황 및 가맹 정보는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 연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대량 수요처인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소로 이동 교류와 영등 및 남문에 설치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며 서울 연료전지 580억, 양문 연료전지에 280억 등 총 865억원을 한수원이 자체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 연료전지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4년 일반 수소 발전 시장에서 낙찰받아 사업 추진 확정되었고, 양문 연료전지는 올해 일반 수소 발전 시장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등민 양문리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양문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일반 수소 발전 시장에서 반드시 낙찰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는 한수원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으로는 총 1억 2,300만 원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의 온라인 판매와 나눔 장터 개최, 창업을 지원하여 관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표천형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시야 지역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 오프라인 지원 사업으로 또 사모임과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천시 청년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통해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포천시 청년 20명을 선발하여 캐나다 딘페이 대학교에서 4주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수다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참가자 사전 교육을 통한 연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 연수는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8월 중에 성과 공유를 통해 연수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제6회 포천시 청년축제입니다. 청년축제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이틀간 개최되며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청년 축제 기획단을 공개 모집하였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부터 정기회를 통해 축제 슬로건,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청년 축제는 청년 동아리 공연, 수다 공연, 특별 프로그램,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 행사가 지역 청년 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수반사업입니다. 식품산업 직송 지원 사업입니다. 햇섭 인증 지원과 위생교육, 제품 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점검 향후 계획은 상반기에 설 명절 판매장 개최, 위생 및 무역 실무 교육, 햇섭 인증 손실 지원과 우수업체 대시 마케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을 위한 제품 안내 책자 제작과 추석 명절 및 한탄강 그런 제전 축제의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후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알리백 이행 기반 조성 및 확산 추진입니다. 올해 포천시는 총 93억 원을 투입해 총 9건의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6건은 신규, 3건은 리얼 사업으로 해안강 4.6메가와트, 해양력 80평방미터, 지역 280kW, ESS 300kW 규모입니다. 모든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죠. 도시가스 예공급 지역 중심의 융복합 주택 복지시설, 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보급, 마을 단위 발전소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에너지 복지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2026년 상업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총 32억 원 규모 12개 읍면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신청을 이미 완료하였고 7월에서 9월까지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알리백 선도사업 등 가계적 공모사업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유유부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표천형 R200 모델을 발굴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우리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일회용컵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민원인 응대 및 회의 시 자유용컵을 사용하도록 지난 4월부터 농대 비치 운영을 시작하여 두 달간 약 4,300개의 일회용컵 사용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한탄과 가든페스트 축제에 자유용이 약 7만 개를 보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로 가동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각종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推進하겠습니다. 다음 수명 페트병 무인기 설치 사업입니다. 수명 페트병 분리배출 노무화 정책에 맞춰 고품질의 수거의 동작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내 6개 지역에 수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13만 6천 개의 페트병 수거,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천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부천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의 기존과 목표 그리고 추진 중인 세부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바람 향기와 사람이 머무는 포천시 하는 지점에 악취관리 선도를 통해 정주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실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악취 배출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악취 발생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지역을 지정하며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 및 자동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적정 방지 기술 지원 및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의 악취를 30% 감축하고 방지 시설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여 생활 악취 원인을 감색하고 저감 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원이 악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통합관리 시스템과 악취 이해 관계자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조사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천시에서는 악취 세부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악취 셔체 조사, 2단계는 시민 의견 수렴 및 악취 진단, 3단계는 악취 배출 사업장 악취 저감 지원 사업, 4단계는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및 악취 배출 사업장 단속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구질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2025년 2월 초 악취 관리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말
조원산업 늘푸른 농장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면사무소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현재 농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초에는 우리시 인근 양주시 연천군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표 및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 처분을 통해 음식 쓰레기 처리 업체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이처럼 세계적인 악취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산림공업과 소관사항입니다. 한북정내 금락산 구름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북정맥 주요 등산로 정비 구간에 이르는 문학산 애기봉에서 사다키 바위 암릉 구간에 단절된 한북정맥을 연결하여 기존 숲길과 연계된 출렁다리 잔디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현재 동전율은 약 30%고 사업비는 도비 15억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 완료 시 한북정맥 등산로를 방문하는 등산로의 추락사고 예방과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포천시 대표 명선인 문학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출렁다리, 전망대, 잔도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산림관광 기반 시설이 구축돼 지역 관광을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산 13-21번지로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1단계 사업은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1억, 시비 103억 원으로서 164억 원입니다. 1단계는 커뮤니티존으로 벽존이 포함된 수단 강좌가 하늘 물꽃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힐링존으로 안심 생활길, 맨발길,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완료 시 도심 중앙의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정신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레스오시 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봉공원 내 체육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 후 문화체육관의 건축물을 기존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완료 시 포천시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여가, 복지 등등 체육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불 대응 건립 사업입니다. 산림대응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동면 시장이 421-6번 인원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산불 진화 인력 120명과 산불 진화 창고 등을 건립하며 헬기 입창장도 조성됩니다. 산불 대응 센터 본격 운영 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활성화 및 진상 진화의 시대적 활동과 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산불 상황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설치 등 각종 장비가 체계적으로 배치돼 산불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해 관련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사별 한 개만 질문만 받겠으며 질문하실 때에는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장진철 과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질문하면 안 됩니까? 네? 2개 질문하면 안 돼요? 관련된 걸로. 네, 관련된 걸로 총괄 한 개만. 네. 모닝 뉴스 김병렬 기자입니다. 네. 악취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악취. 악취 관련 종합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의 얘기는 좀 나은 게 없다고 보는데요. 지난 5월 2일 날 시장님이 참석하신 지역 주민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악취를 발생하는 기업을 매입하겠다 시에서. 근데 저는 지역민들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날 주민 간담회에서 뭐 박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결론은 쉽지 않다, 어려운 얘기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뭐 앞으로 악취 발생 종합 계획에 따르는 문지법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뭐 압박을 한다는 어떤 그런 수단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시에서 그 악취 발생 기업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가 포천시 음식물 업체가 이제 지금 여기 공개됐듯이 조원산업하고 넷포럼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강제로 매입하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매입 의사가 있는지를 했더니 한 달 정도 고민을 해보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매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이 시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근 시군인 연천하고 양주 음식물 업체 벤치마킹을 갔다 왔더니요, 다 모든 게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의 우리 포천시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환경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방시설을 얼마큼 설치하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저감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으니 앞으로의 개선 사항을 좀 얘기해달라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매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남의 사유지를 압박하는 건 아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표했듯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악취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배출 업소의 데이터를 이제 다 해가지고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의 그 법적 사항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기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듣고자 저희가 설문지도 지금 한 700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용역에 실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있습니다. 악취관리 종합계획에 보면 3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네네. 예산이. 네네.
뭐 사회적 매입한다는 것도 또 없는 얘기고. 아, 사유지 매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탬해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고향이 그쪽이기도 하고 네, 네. 해서 이제 주민이라든가 이런 지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라든가 일부러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발생하는 악취보다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본사, 네, 네. 그 돼지 키우는 그 본사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냄새가 더 난다. 앞으로 이제 실태 조사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사 정리가 시급하다. 본사에 대한 어떤 그 저감 대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요 용역에는 축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진현탁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저기 축산농가 악취가 상당히 좀 포천시에 상당히 해결 과제로 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사업이 12, 100%인 3, 4천만 원이 정말 합리적인 예산 규모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도에서 축산농가 악취 관리 관련 비용이 있는데 도내 도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 번째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악취 관리적 지정을 한다는데 이 지정 의미가 뭡니까? 아, 이제 답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악취종합계획에 대한 3억 4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저희가 포천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박연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2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8번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2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대한 그 실제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에 포천시의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이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이런 걸로 근거해서 기준치가 배출구에서는 500, 뭐 부지경에서는 15, 요 정도가 법적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현장을 갔어도 법적 기준치에서 초과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에서도 이제 기준치가 15에서 10으로 바뀌고 500에서 300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소송의 문제도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유지다 보니까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용역 자료가 또 필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영주면이나 상수 이런 부분에 심한 부분들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상당할 텐데.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시죠. 왜요? 악취에 대한 저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업주들은 반대하시죠.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블로그에서 김승호 기자입니다. 여기 저 알리백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태양광하고 지금 요 태양열 지열 이런 게 있었는데 올 사업비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에 또 연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태양광 관련 사업은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업 산출해 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라든지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온 예산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어요. 그럼 올해 거는 올해로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폰도 사업이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이제 해마다 이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선정이 되면 사업에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지금 액수도 지금 꽤 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올 6월까지 그럼 이 신청자 해가지고 올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산자부 사업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해마다 산자부에도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됐고 작년에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26년 사업은 저희가 7월 9일 날 그 경주에서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올해 사업. 올해 사업. 네. 그럼 내년에도 할 수도 있네. 네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아까 그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아까 수탁 기간이 지금 대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포천시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탁을 하는 과정인데 네. 그러면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대학교가 포천시에다가 먼저 저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 부분은 그 수탁 기간 어. 공모 신청을 통해 가지고 수탁 기간은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차피 이 예산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포천 좋은 신문 문서환 기자입니다. 저기 아까 아리백 이게 이제 아리백 자체는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는요. 여기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백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안 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백으로 에너지를 조성했으면 이거를 다른 기업에다가 이 조성한 에너지를 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지금 그냥 전기료 아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에너지 자립마 그냥 해서 우리끼리 그냥 돌려 쓰자. 이건 아리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큰 기업에다 이걸 팔아서 그들이 아리백에다가 우리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끼리 태양광해서 우리 마을에서 저기 친환경으로 쓴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자랑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제 자가 사업이 있고 발전 사업이 있는데 자가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규모 3kW짜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도 네. 내가 보니까 다음 오면 네, 꽤 네. 커요. 그러면은 웬만한 한 그 종업원 100명쯤 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모아서 뭐 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 같은 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서 소비하지 말고 이걸 모아서 그걸 그 아리백을 위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공장에다가 팔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거는 국가에서 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냥 에너지 자립마 우리 동네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리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가 사업이 있고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사업은 거의 이제 주택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에 가는 요거는 이제 발전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시아에도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일부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리백이 인증이 되도록 해서 그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네네.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잖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만 좀 나열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메일의 김성철 기자입니다. 네, 태봉 근린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죠? 산림보건과 네. 지금 여기 공사 기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태봉근린공원은 이제 민간 특례 사업으로 당초 추진했는데 1단계 사업으로 지금 그 아파트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앞에 쪽 이쪽으로 해서 명성 아파트 뒤쪽으로 거기까지 1단계 사업인데 그건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이제 태봉산 해서 저쪽 송우초등학교까지 그쪽 둘레길이나 그거 정비 사업은 2단계로 해가지고 27년까지 되어 있대요. 그 태봉 근린 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명성 아파트 그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명성 아파트가 아니고요. 진입로는 그 지하 주차장 글리 들어가는 게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네네. 위로는 차들이 거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요. 저 물놀이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앞에 물놀이장 또
벽천 분수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는 아래서 체육관 이전이 되는데요. 그거는 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내년에는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컴은 준공이 됐고요. 네. 그거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그 다른 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근린공원 사업은 별도로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렇죠. 네. 그거는 내년 그러니까 1단계는 6월.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 커뮤니티 센터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1단계로 끝난 거고요. 끝났고. 이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앞에다가 물놀이장 뭐 이런 둘레길 뭐 잔디광장 이런 거를 1단계로 이제 할 계획이고요. 네. 그거는 내년 6월까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27년까지 그 태봉 산 전체를 네. 둘레길 뭐 이런 걸 내는 거를 2단계로 다 27년까지 완료해요. 민간 공원 그건 끝났어요? 네, 그건 끝났습니다. 그 공원 조성하는 민간 공원. 민간공원에서 저거 복컴 하나 져준 거 그게 답니다. 네? 뭐 져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아 그거 하나 져준 거예요? 네. 거기 원래는 그다음에 토지 다 사준 거고요. 그러니까 예, 토지 전체를 그 태봉 근린공원 토지를 전체를 사서 기부 체납했고요. 그다음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그쪽에서 져준 거죠. 저는 데일리아 공영기자인데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다른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공원 조성을까지 다 해줘요.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만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단계 지금 정확히 따지면 이제 토목공사도 일부 그 지금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해줬고요. 근데 걔네 그 민간 업체에서 그 수지율이 있습니다. 그 수지율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를 저희가 협약서 맺은 범위까지만 해줬습니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그 토목공사는 물론 이해를 하고요. 그것도 원래는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공원 관련해서 조성 사업에 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은 이거 체육시설은 안 하더라도 편리센터든 뭐든 공원 안에 뭐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개걷길이라든가 그런 조성 사업을 해줘요. 그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부 체납을 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주는데 그런 건 안 하는. 시에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도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특례 사업 추진하는 지금별로 틀린데요. 그 수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쪽도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지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6% 이상은 갔는데 저희는 너무 이 아파트 세대수가 환경영향국에서 잘려가지고요. 저희는 3.9%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태봉 근린 조성 사업하고 근린공원 생활 S50 복합화 사업은 이제 12억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민자가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커뮤니티 센터 하나 정도 하고 땅을 기부 체납한 거 정도네요, 그죠? 네. 그죠? 토목공사는 뭐 원래 하는 거고 원래는. 네. 그러니까 많이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네요. 민자 그 아파트 그 시행사.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를 해줬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는? 네. 수익 그 비율을 볼 때. 네. 한 6% 이상의 수익을 봐야 되는데 3.9%밖에 못 보니까요. 그럼 여기도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30대 70을 했나요? 그거는 이제 그 비공원 시설이 비공원 시설하고 공원 시설하고 3대 7로 그렇게 했나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비공원 시설이 한 26% 됐을 겁니다. 환경영향 국가에서 많이 키워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는 분 계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정례 브리핑은 안전도시교육의 대상이 되며 오늘 7월 8일 화요일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이 있어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느냐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신 점심 식사는 대접을 하겠습니다.